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기 기능사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이 문제들은 예상 문제이면서 저희가 CBT를 어렵게 복원한 문제들입니다. 전기 이론, 전기 기기, 전기 설비, 우리가 이제 1000문제가 넘는 문제들을 볼 텐데 영상을 보시기 전에 잠깐만요. 여러분 일단 처음부터 한 번도 안 풀고 저와 같이 영상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지를 한번 쭉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설하는 거지? 왜 이게 답이지? 혹은 쉽게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은 답만 보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니면 내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이거는 확인 영상입니다. 아셨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영상만 보고서 공부를 쭉 시작하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또 전기 기능사 필기 정규반을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이 3단계의 학습 단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문제를 하나씩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한 포인트들, 왜 이렇게 답이 되는지를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이 혹시 조금 빠르더라도, 물론 이렇게 문제에는 해설도 있고, 자, 그리고 아래 부분에는 여러분 답도 있으니까 같이 잘 내용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께서 꼭 필수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 번 시험 봐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에 합격하기.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을 볼 때 제대로 확실하게 시간과 열정을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학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원자핵의 구속은역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 자, 이것은 우리가 전기 기능사 필기 정규반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죠. 이거는 뭐죠? 우리가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바로 원자핵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이 자유전자, 그 자유전자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은 자유전자는 최외곽에 있는 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물질 중의 자유전자가 과잉된 상태. 자, 어떤 우리가 이제 중성자, 자,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는데 자, 이렇게 쭉 옆에 자, 전자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양성자도 하나, 그 다음에 전자도 하나여서 전체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물질 중에 자유전자가 과잉됐다고 했죠. 과잉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전자가 하나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또 혹은 두 개가 더 많다. 자, 그러면은 전자가 전체적으로 더 많게 되면은 여기서는 전기적인 성질을 어떤 전기? 마이너스, 즉 음전기를 띠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전자가 과잉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즉 마이너스로 대전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물질이 정상 상태보다 전자의 수가 많아져서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 원래는 아까 어떻게 됐었어요? 1대1이었었죠. 그런데 전자가 많아져서 전기를 띠게 됐었죠. 자, 이렇게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대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 개 전자의 질량은 약 몇 킬로그램 인가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문제에서는 질량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를 암기해야 됩니다. 9.109에 10의 마이너스 31승. 이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자, 10 일렉트론 볼트는 몇 줄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10 일렉트론 볼트라고 해요. 이거 읽을 때 일렉트론 볼트라고 합니다. 이 문제가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아주 간혹 한번 나오게 되는데 이 간혹 나오는 문제에서 원래 1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것이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0을 곱하기 때문에 여기서 곱한 것은 바로 이렇게 4번 마이너스 18승이 되게 됩니다. 6번 다음 중 가장 무거운 것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자 플러스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원자핵 그리고 전자,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플러스 있는 건 이건 양성자죠. 양성자. 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는 중성자죠. 자, 양성자와 중성자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핵이라고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바깥에 있는 것을 전자라고 하게 되는데 가장 무거운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더한 게 되겠죠. 1번 문제에서는 뭐라고 해요?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 양성자, 중성자 합쳐봤자 핵밖에 안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양성자 질량과 전자의 질량.
자, 세 번째, 원자 핵의 질량, 원자 핵의 질량과 전자의 질량. 네 번째, 중성자의 질량과 전자의 질량.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합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유일하게 몇 번? 요 3번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무거운 것은 세 가지를 다 더하게 되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반지름이 5mm인 구리선에 10A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단위 시간당 구리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는 무엇이 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1A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1A라고 하는 것은요, 1초예요. 1쿨롱만큼의 전기량이 이동하게 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1쿨롱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얼마라고 했느냐? 전자 6.24 곱하기 10의 몇 승? 18승 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10A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A면요, 몇 승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18승이 아니라 여기에 19승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네. 문제 8번. 전기량의 단위로 맞는 것은, 자, 이거는 뭐 그냥 보자마자 답. 지금부터 우리가 보자마자 답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답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자마자 답이 되어야 된다. 9번, 어떤 전지에 5A의 전류가 10분간 흘렀다. 이때 도체를 통과한 총 전기량은 얼마큼이 되는가? 자, 이제 꼭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식 하나 나오게 됩니다. I는 T분의 Q다. 자, 이것은 뭐예요? 전류라고 하는 거는 시간분의 전기량이다. 자, 그럼 여기서 Q는 어떻게 됩니까? 양쪽에다 T 곱하게 되니까 Q는 I T다.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는 전기량을 물어보고 있어요. 전기량이니까 Q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5A 알려줬고요. 10분 알려줬어요. 이때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초가 되는 것이죠. 5A 알려줬고 곱하기 시간 10분 곱하기 우리가 60초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럼 600 곱하기 5 하니까요. 답은 얼마? 3000 되겠습니다. 10번. 도체의 단면적이 5제곱미터인 곳을 3초 동안에 30쿨롱의 전하가 통과했다. 이때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5제곱미터 이거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괜히 어렵게 내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빼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두 가지 3초 30쿨롱 그때 전류는 I는 당연히 T분의 Q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때 T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3초가 됐었죠. 그 다음에 Q는 30쿨롱이 되죠. 자, 그럼 얼마 이거? 10A가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1번. 어떤 도체에 5초간 4쿨롱의 전하가 이동했다면 이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I는 T분의 Q. T가 얼마입니까? 5초. Q가 얼마예요? 4. 그러면은 0.8인데 여기서 문제. 0.8 단위는 뭐냐면요. 0.8A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쉽사리 여러분들이 답을 해결하게 두지를 않죠. 0.8A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 1, 2, 3, 4 중에 일단 1번이랑 3번은 아니죠. 자, 그럼 4번 8 곱하기 10의 3승 mA 0.8 곱하기 10의 3승 mA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밀이랑요. 그 다음에 3승은 서로 상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0.8A가 되는 거고 여기는 8A가 되는 겁니다. 답은 몇 번? 0.8A가 되는 것이죠. 답은 2번이죠. 10번. 어떤 도체 6A의 전류가 흘렀을 때 총 전기량이 3000쿨롱이라면 전류가 흐른 시간은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Q는 어떻게 돼요? Q는 IT. 그럼 여기는 T는 어떻게 됩니까? I분의 Q. 자, 지금 시간이 얼마라고 했냐면요. 전류가 6A, 그 다음에 Q값이 3000.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 얼마입니까? Q 3000. 지금 여기,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따로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량이 3600쿨롱입니다. 3600쿨롱이게 되면은 3600이 되는 거죠. 그럼 66, 36. 600초가 되겠죠. 600초가 되면은 10분이 되겠네요. 단위를 어떻게 물어보는지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마지막에 여기에서 나오는 T라고 하는 거는요 초의 단위인데요. 이 문제에서 마지막을 초로 물어봤는지 분으로 물어봤는지 혹은 C로 물어봤는지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3번 금속의 물리적 성질 중에서 최적 고유저항이 가장 큰 거 우리가 고유저항이 가장 큰 것은 납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저항값이 클수록 좋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의 흐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해하는 거죠. 전기가 잘 못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를 방해하는 성질이 크면 클수록 좋은 것들도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체에 있는 고유저항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낮을수록 좋게 되는데요. 전기의 흐름이 방해하는 것이 클수록 좋은 거. 우리가 피복에 있는 거, 자, 구리선 위에 우리가 피복을 덮게 되었죠. 그럼 피복 같은 것은요, 전기가 잘 안 통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사람을 보호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기기 같은 것들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저항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절연 저항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절연 저항은 클수록 더 좋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 됐나요? 다음 페이지. 10번. 고유 저항의 단위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R.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로 A분의 L 이렇게 계산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로 이것이 우리가 고유 저항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고유 저항은 옴메타죠. 답은 2번. 전선의 길이가 1m, 단면적 1제곱밀리미터를 기준으로 고유 저항은 어떻게 나타내는가? 지금 단면적이 1제곱밀리미터라고 했으니까 요거 들어가는 거 찾으면 됩니다. 4번. 17번 1옴메타와 같은 것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이거 물어보게 될 때 우리가 1, 2, 3, 4 전개를 하게 되면 풀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은 2번이 답이에요. 근데 왜 2번이 답이냐? 여러분 여기 지금 10의 6승이라고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옴, 그 다음에 제곱 밀리미터가 돼 있죠. 여기서 미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길이에요. 길이의 단위죠. 그쵸? 근데 이 앞에라고 하는 거, 앞에 밀리는 무엇입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의 단위죠. 10의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뜻이죠. 자, 10의 밀리라고 하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3승이 제곱되게 되면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따라서 이 6과 상쇄하게 되니까 그럼 답은 2번인 1번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18번 전도도의 단위는 전도도는 얼마나 전기를 잘 흐를 수 있게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기를 얼마나 잘 흐르는 정도 우리가 컨덕턴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이 컨덕턴스의 단위는 뭐라고 합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복주머니를 생각하고 이거 읽을 때는요. 뭐예요? 왜 뭐냐? 우리가 전기 저항의 단위는 이렇게 읽고 이거를 옴이라고 부르게 되죠. 옴이 OHM이거든요. 그럼 이걸 거꾸로 하게 되면요. 뒤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MHO 해서 우리가 모라고 읽게 되는 겁니다. 19번 다음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어요. 잘못된 거. 자, 저항률의 역수는 전도율이다. 2, 3, 4. 자, 4번 뭐죠? 도체의 저항은 단면적에 비례한다. 단면적에 비례하게 되나요? R은 로 A분의 L이라고 했잖아요. 단면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4번이 잘못됐네요. 20번 다음 중 틀린 것은 무엇이게 되는가? 1번 저항의 역수는 컨덕턴스입니까? 자,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G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G, 컨덕턴스는 어떻게 됩니까? R분의 1. 그러니까 저항의 역수는 우리가 컨덕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 쭉 보게 되면 저항률의 역수는 도전율이다. 맞고요. 도체의 저항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값이 증가한다. 일반적인 도체의 경우에는 저항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요. 저항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은 자, 여기가 온도 저희가 저항이 되면은 저항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걸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4번을 보게 되면은 저항률의 단위는 옴 퍼 제곱미터이다 아니죠. 이거는 그냥 옴메타가 되는 것이죠. 21번 도체의 길이 L 그 다음에 단면적 S 그리고 저항이 이렇게 표현될 때 여기서 로의 역수를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로가 무엇입니까? 로 이거 고유 저항이라고 했어요.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 얼마나 전기 흐름을 방해하느냐 그 기준 정도입니다. 분의 1 이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거를 우리가 자 읽을 때 이건요.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시그마 그리고 도전율이라고 합니다. 20번 전선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저항은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보고 싶다.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저항은 몇 배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요 식에서 R은 로 A분의 L 자, 요 식에서 길이가 2배가 됐대요. 길이가 2배가 되면요. 당연히 저항도 2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단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기 기능사 필기 준비하시게 되면서 만약에 뒤에 단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요. 그
뒤에 있는 단위 문제 성격을 전체를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는요, 최적이 일정하다고 했어요. 최적이 일정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가래떡으로 설명하죠. 자, 이렇게 굵은 가래떡이 있는데 여러분 이 굵은 가래떡을 한번 쭉 늘려보세요. 그러면 최적은 일정하죠. 최적이 일정하게 되면은 2배로 만약에 늘리게 되면요, 가래떡은 두께가 일정하게 됩니까? 아니죠. 홀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길이가 2배가 되면은 이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면적은 길이가 늘어난 만큼 더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2분의 1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길이가 2배가 되면 최적이 일정할 때 면적은 2분의 1배가 되니까 저항은 몇 배가 된다? 총 자, 얘는 4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답은 몇 번? 22번에 3번.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다음 문제. 23. 어떤 도체의 길이를 2배로 하고 단면적을 3분의 1로 했을 때 저항은 원래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서 나타내게 되죠. 로 A분의 1. 자, 길이는 2배가 됐는데 면적은 3분의 1로 줄었어요. 길이에는 비례하고 면적에는 반비례하게 되니까 전체는 몇 배? 6배가 되겠죠. 24번. 1m의 저항이 25민 전선의 길이를 2배로 늘리게 되면은 자, 저항은 몇 옴이 되게 되는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됐습니다. 자, 원래 25인데 25에서 길이를 2배로 했대요. 그러면은 몇 배가 됩니까? 이거는 45옴이 되겠죠. 그런데 다 동선의 최적은 일정하다고 했어요. 최적이 일정하게 되면은 원래 몇 배가 된다고 했어요. 맞아요. 4배가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4배가 되면은 몇 배? 85옴이 되겠네요. 답은 몇 번? 24번에 4번 되겠습니다. 25번. 금속 도체의 전기 저항은 일반적으로 온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속 도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여기를 온도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을 저항이라고 할 때 저항이 좀 증가하게 되는 형태를 띈다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플러스 저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온도가 올라갈수록 오히려 저항이 낮아지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마이너스 부성 저항 특성이라고 하죠. 부성, 마이너스성. 이런 대표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것들이 바로 어떤 거?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지금 25번에서는 금속 도체의 경우 혹은 뭐 구리, 납, 철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전기 저항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정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25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 20도씨에서 저항 온도 계수가 0.004인 동선의 저항이 100옴이었다. 이 동선의 온도가 80일 때 저항은 어떻게 되겠는가? 20도보다는 더 당연히 크게 되겠죠. 지금 이제 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식을 잘 보시게 되면은 RT, T는 최종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는가? 최종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R0, 그 다음에 1 플러스 알파 20도일 때의 온도, 온도 계수, 그 다음에 T2 마이너스 T1. 이거는 뭐냐면 온도 변화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겠는가? 처음에 원래의 저항이 원래 얼마예요? 100. 100보다 크게 되는 거죠. 그쵸? 100보다 크게 되니까 1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온도 계수 0.004. 그리고 온도의 변화는 80에서 20이니까 60만큼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요거 계산하게 되면 일단 100옴은 먹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100옴 더하기 이만큼이 뭐예요? 이만큼이 증가한 만큼 60에다가 4를 곱하고 0.004를 곱하고 그 다음에 100을 곱하게 되는 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아마 24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 합성량은 124옴이 될 겁니다. 답은 4번. 그냥 풀 수도 있죠. 그냥 풀 수도 있죠. 그냥 딱 이거 보자마자 답은 그냥 4예요. 왜? 100보다 더 큰 거니까 답은 4번밖에 없죠. 27번.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려면 전압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우리가 그 건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무슨 힘이 있다고 합니까? 이런 건 바로 기전력이 있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기전력이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다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오음의 법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류의 크기는 도체의 저항에 비례한다? 뭐야, 이상하네요. 그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류의 크기는 도체의 저항에 반비례한다. I는 R분의 V. 한번 식을 써봐요. 헷갈리면은. 전류의 크기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맞네요. 2번이네요. 오음의 법칙이 2006년도 5회 이후에, 그러니까 CBT로 변경된 이후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좀 자주 보셔야 됩니다. 많이 보셔야 됩니다. 29번. 오음의 법칙에서 전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똑같아요. I는 R분의 V. 저항에는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압에는 비례한다. 저항에는 반비례하고 전압에는 비례한다. 1번 있네요. 30번. 저항 R1R2를 병렬로 접속하면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우리가 병렬로 하게 되면 그냥 여러분 식은 보세요. 자, 제가 정규반에서도 이야기하는데 R1 분의 1 플러스 R2 분의 1 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항이 3개다라고 하면은 옆에다가 또 플러스 R3 분의 1 계산하게 되고, 그럼 이거를 통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자, 계산하게 되면 이게 R1, R2 분의 R2 플러스 R1, R2 분의 R1 분의 1 되겠는 거고요. 자, 이게 R1, R2 분의 R1 플러스 R2 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거 번분수라고 해서 R1 플러스 R2 분의 R1, R2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과정 없어요. 이 과정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 보러 갔는데 이걸 했다 그러면은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두 개 계산할 때 씁니까? 합분의 뭐라고 해요? 곱 이렇게 계산하죠. 그냥 합분의 곱이다 라고 계산하죠. 합분의 곱 뭐야? 답 3번. 잠시만, 저항의 병렬 접속에서 합성 저항을 구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원래는요, 합성 저항 여러 개 있을 때는요, 각 저항의 역수의 합의 역수죠. 역수에 대한 합의 또 역수, 3번이 되겠는 거죠. 역수라고 하는 거는 분의 1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역수라고 하게 됩니다. 다음 32번. 서로 다른 세 개의 저항 R1, R2, R3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아까처럼 그렇게 쭉 계산을 하게 되면요, 답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여기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 아까워요. 그냥 이 형태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33번. 100ohm의 저항 3개, 5ohm의 저항 4개. 자, 100ohm의 저항 3개 하면은 이들을 모두 자 어떻게 직렬로 접속하죠? 15, 15ohm이죠. 15ohm 3개 하면은 30. 5ohm 4개 하면은 5, 4, 20. 100ohm이 하나면은 10. 그러면 10, 20, 30 다 더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150. 이런 문제는 땡큐. 감사하죠. 34번. 2, 4, 6 3개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전류가 10A 하면 2ohm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이건 한번 우리가 쭉 봐야 돼요. 자, 한번 풀어 봐야 돼요.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병렬로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6이라고 하죠. 전체 전류, 여기로 흐르는 전류가 10A라고 하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알려면은 일단 양단의 전압을 계산하면은 끝나요. 전압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V는 IR 계산하니까. 전류에다가 이 양단에 있는 2, 4, 6의 합성 저항을 곱하게 되면 양단에 있는 전압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 전류는 10A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저항은 얼마입니까? 합성 저항은 1.09가 되네요. 그럼 1.09 계산하게 되면 10.9V. 이 양단의 전압은 10.9V가 되는 겁니다. 그럼 흐르는 전류 I는 이제 우리 구할 수 있죠. R분의 V. 자, 저항 얼마? 2분의 얼마? 10.9 계산하게 되면 5.45 나오겠네요. 5.45A 여기 흐르는 거죠. 5.45A. 자, 그 다음에 4에 6에 흐르는 전류 다 구할 수 있겠죠. 다 구하게 돼서 합이 10A와 어떻게 된다? 같다. 이것이 키르프의 몇 번째 법칙? 제1번째 법칙. 첫 번째 법칙, 전류 법칙이죠. 다음 15ohm짜리 저항 10개를 직렬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은 병렬 연결했을 때의 몇 배가 되는가? 15ohm짜리. 자, 여기에 15ohm짜리가 있는데 자, 이것을 10개를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몇 배입니까?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100ohm.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요.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n분의 r 해서 얼마? 15ohm. 1ohm. 1ohm.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돼요. 이 뒷부분을 잘 못 풀어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100배냐 0.01배냐. 자, 직렬 연결했을 때의 합성 저항은 직렬 연결했을 때의 합성 저항은 병렬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의 몇 배가 되는가? 몇 배요? 100배죠. 잘 푸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100배. 36번. 12ohm의 저항 4개를 접속하여 얻어질 합성 저항 중 가장 작은 값은 다 병렬로 했을 때가 가장 작죠. 그렇죠? 그러면은 n분의 r. 저항을 다 병렬로 하게 되면 n 개수로 나눠주게 되면 되죠. 12짜리를요. 4개로 하게 되면 얼마? 3ohm이 되겠네요. 답은 1번.
37번. 15매 저항 5개를 서로 연결할 때 합성 저항이 가장 작게 나오는 회로를 구성했다면 가장 작게 나오는 회로는 무엇입니까? 병렬이죠. 병렬로 구성했다면 다음 페이지. 구성했다면 이때의 합성 저항은 몇 옴이 되겠는가? 아까 10옴짜리를 5개 병렬로 접속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그럼 2옴이 되겠네요. 그렇죠? 38번. 다음 중 어드미턴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임피던스의 역수를 우리가 어드미턴스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임피던스는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전체 총합 교류에서, 자, 그것에 반대니까 전기를 얼마나 잘 흐를 수 있게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1번은 어쩌고 저쩌고의 저항 성분 아니죠. 그렇죠? 2번 전기의 회로의 저항의 역수,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의 역수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저항의 역수는 뭡니까? 컨덕턴스죠. 그렇죠? R분의 1 하게 되면 이거 우리가 컨덕턴스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죠. 자, 임피던스 역수의 허수부 이것도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서셉턴스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교류회로서 전류에 흐르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임피던스 역수. 자, 이게 답이 맞네요. 39번 0.2모, 0.2모라고 하는 것은 컨덕턴스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 컨덕턴스를 가진 저항체에 3A의 전류를 흘리려면 몇 볼트의 전압을 가하면 되는가? 0.2 컨덕턴스니까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컨덕턴스분의 1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자, 이거 바꿔보자고요. 0.2분의 1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이거 5옴이죠. 저항이 5옴인데 이때 3A를 하게 되면 전압은 어떻게 되겠는가? V는 I 곱하기 R 하면은 3A, 3 곱하기 5, 15V네요. 그렇죠? 답은 3번. 2옴의 저항과 3옴의 저항을 직렬로 접속할 때 합성 컨덕턴스는 얼마입니까? 자, 저항 하나, 둘. 자, 2옴과 3옴이 있어요. 합성 저항은 얼마입니까? 합성 저항은 5옴이에요. 합성 저항은 5옴인데 이때 합성 컨덕턴스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 R분의 1, 이거는 5분의 1 계산하면요. 얼마입니까? 0.2. 답은 4번. 41번. 4옴의 저항과 6옴의 저항을 직렬로 접속할 때 합성 컨덕턴스는 얼마큼이 되겠는가? 자, 일단 합성 저항부터 한번 구해봐요. 4, 6 합성이면 얼마예요? 10옴이죠? 그럼 컨덕턴스는요. 분의 1 계산하면 되죠. 0.1. 그림에서 2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여기 2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 한번 보게 될까요? 자, 전체 전류가 10A예요. 그렇죠? 자, 2옴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때 I1은 전체 전류 10A 곱하기 두 개를 더한 것 5분의 자기 것, 남의 것. 남의 거여야 돼요. 남의 것. 남의 저항이 클수록 내 전류가 많아지게 되는 거니까요. 다음 그러면 여기 5분의 3. 10A에 5분의 3 하면 얼마입니까? 6A죠. 그렇죠? 답은 4번. 자, 기전력이 1.5V 내부 저항이 0.1옴인 전지 10개를 직렬로 연결하고 그러면은 지금 건전지가 있게 되는데 1.5짜리 그리고 내부 저항 0.1옴짜리를 10개 직렬하게 되면 전압은 15V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직렬로 연결 10개니까 자, 내부 저항은 0.1옴이 10개 있으니까 1옴이 되겠죠. 그때 2옴의 저항을 연결했대요. 여기다가 쭉 해서 자, 뒤에 문제 아직 다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예요. 2옴짜리를 연결했다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큼이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I는 R분의 V, 우리가 옴의 법칙만 알면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옴의 법칙 계산하게 되면요. I는 R분의 V. 자, 이 회로의 전체 합성 저항은 얼마입니까? 1 더하기 2 해서 3. 전압은요, 15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예요? 5A가 되겠죠. 답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나와 있네요. 5A. 44번. 기전력 V0, 내부 저항 R인 N개의 전지를 직렬 연결했다. 전체 내부 저항은 어떻게 되겠는가? 전체 내부 저항은요. 내부 저항이 R 값이라고 했고 N개를 연결했으니까 N 곱하기 R이 되겠네요. NR 2번. 기전력 1.5V 내부 저항 0.2옴인 전지 5개를 직렬로 접속하고 단락시켰을 때, 자, 지금 기전력이 1.5V짜리가 그 다음에 내부 저항 0.2옴짜리가 5개래요. 그러면 전압은 7.5V 되겠고요. 내부 저항은 0.2 곱하기 5니까 1옴 되겠죠. 자, 이때 여기를 끝에를 단락시켰대요. 부하를 없이.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 7.5A가 되겠네요. 답은 4번. 46번. 컨덕턴스 G, 저항 R, 전압 V, 전류를 I아라고 할 때 G와의 관계가 옳은 것은, 자, 지금 R과 V, 그 다음에 G,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자, 원래 I는 R분의 V. 자, 그러면 R은 어떻게 됩니까? I분의 V. 근데 R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G분의 1이니까. 자, 그러면 G는 어떻게 됩니까? G는 V분의 I.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46번이죠. 답은 몇 번? V분의 I 2번. 47번. 그림에서 폐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이 전체 두 개의 일단 전압원부터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전압원을 볼 때 여기 15V가 있고 여기에는 5V가 있게 되죠. 근데 두 개가 무슨 방향이에요? 서로 한쪽 방향이 아니라 서로 대립되는 방향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자, 긴 쪽이 플러스가 되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어떻게 돼요? 서로 힘을 겨루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럼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전 위가 자, 왼쪽에 있는 것이 15고 오른쪽은 5니까 10V만큼 더 많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전압은 10V 하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항은 얼마예요? 5, 3 합쳐지게 되면은 이 합성 저항은 8ohm이 되죠. 그러면 전체 흐르는 전류는 I는 R분의 V니까 8분의 1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따라서 답은 1.25. 48번 아래와 같은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가 얼마큼이 되겠는가? 역시 자, 이 회로 전압원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겨루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15와 5가 겨루는 구조니까 전압은 얼마? 10V가 되겠고요. 자, 10V의 합성 저항 4, 3, 2, 1 합치게 되면은 7, 8, 9, 10 되겠으니까 여기 10ohm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흐르는 전류는 얼마? 1A. 답은 2번. 49번.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 4ohm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싶다. 4ohm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흐르는 이제 전류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 조금 어려워요. 일단 앞에 풀어본 것처럼 세 개의 저항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 풀어봤는데 양단에 전체 전압을 구해야 돼요. 전체 전압을 구하려면요. 합성저항부터 구해보죠. 합성저항 구하게 되면요. 쫙 이렇게 분의 1 플러스 분의 1 플러스 분의 1 분의 1 하게 되면은 1.9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양단의 전압은 양단의 합성 저항은 1.94ohm이 되는 거예요. 자, 1.94ohm일 때 전압의 10A니까 10 곱하기 1.94 하면 전압은 19.4V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흐르는 전류, 4ohm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게 되면 I는 R분의 V 4분의 19.4 계산하면 4.85 구할 수 있죠. 50번 100V에서 5A에 흐르는 전열기에 120V를 가하면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어떤 전열기에 들어가게 되면요. 일단 그 전열기의 저항값을 먼저 구해야 돼요. 저항값. 이 저항값을 구하게 되면은 여기 계산하는 것처럼 처음에 자, R은 얼마큼이냐? I분의 V 이 저항은 25ohm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저항기, 예를 들어 다리미라고 해봐요. 다리미의 저항이 25ohm짜리예요. 이 25ohm짜리에다가 120V를 가하면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I는 R분의 V. 자, 여기 25ohm짜리에다가 얼마? 120V를 가하게 되면은 그럼 몇 암페어? 6A가 흐르게 된다는 거죠. 51번 어떤 저항 Rohm의 전압 V를 가하니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의 저항을 20% 줄이면 전류는 처음에 몇 배가 되겠는가? 어떤 저항 R에다가.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어떤 임의의 값을 넣어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10ohm짜리를 하나 놓고, 10A. 근데 여기에다가 10ohm이니까 저항이 20% 줄었으니까 8ohm으로 이렇게 줄여도 되겠죠. 자, 흐르는 전류는 어쨌든 I는 어떻게 됩니까? R분의 V가 되는데, 자, 이 R 값이 그냥 R 값이 되는 것이 아니라 0.8 R 값이 됐다는 거죠. 20% 줄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분의 1 하게 되면은 1.25가 될 겁니다. 따라서 전류는 1.25배 올라가게 된다. 50원. 2ohm과 3ohm의 저항을 병렬로 접속했을 때 흐르는 전류는 직렬로 접속했을 때 약 몇 배가 되는가? 2, 3을 자, 병렬로 접속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합분의 곱 2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3 하게 되면 5분의 6이니까 1.25ohm이 되고요.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두 개는요 5ohm이 되죠. 그러면 5ohm과 1.2는 몇 배의 차이가 나겠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5 나누기 1.2 하게 되면 4.17이 나올 겁니다. 답은 4번. 53번. 아래와 같은 회로에서 3ohm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봅니다. 이 3ohm에 흐르는 전류. 자, 이걸 우리가 중첩의 정리라고 하게 되는데 중첩의 정리일 때는 일단 요거 전압을 하나씩 계산을 한번 해봐요. 자, 첫 번째는 2V짜리로 하나. 2V짜리 입장에서는 이 회로 구성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쭉 되어 있고 여기가 2V가 되어 있고 첫 번째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닿으면서 다시 이렇게 뒤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2V 입장에서는 앞에 처음에 저항이 4oh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병렬로 있게 되는데 3, 4, 3, 그 다음에 4 이렇게 되어 있어서 회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4V짜리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될까요? 4V의 전원의 입장에서는 2V를 만약에 없애게 되면은 이렇게 쭉 계산하게 되면 4oh짜리가 하나 있고 3, 4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역시 자 여기에 4V의 전원이 있게 되는 것이고 4V의 저항 하나 그다음에 병렬로 나눠져 있는데 이 병렬로 나눠져 있는 것이 값은 또 똑같아요. 여기가 4, 그 다음에 3, 4. 그러면은 여기에는 3A 흐르는 전류, 요거를 먼저 구하게 되고 여기도 3A 흐르는 전류를 각각 구해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이 전체의 합성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처음에 2V에 의해서 나오는 것의 합성 저항은 5.7145ohm이고 그 다음에 전체 흐른 전류는 0.35A라고 그래요. 0.35A가 분기가 돼서 여기에는 0.2A가 흐르게 되고요. 자, 그럼 여기 나머지 0.15A가 흐르게 되겠죠. 어쨌든 0.2A 하나 우리가 킵 해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쭉 보게 되면 4V에 의한 거는 0.4A, 0.2, 0.4 합치게 되면 0.6A로 계산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풀지 마세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전기기능사 필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면 우리가 문제가 몇 문제 나오게 됩니까? 60문제 나오게 되죠. 이 시험이 여러분 절대 상대평가가 아니죠. 자격증 시험은 뭐냐? 자,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는 뭐냐면요. 60점 맞으면 합격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즉 60문제 중에서 36문제 60점 수, 미, 양, 가 중에서 양, 가 이런 것이 60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어렵거나 지루한 문제가 있게 된다면 이거를 내가 어쨌든 끝까지 한번 내가 도전해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자격증을 딴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아주 어렵거나 아주 힘든 것이 있으면 그런 사소한 한두 개가 여러분들의 학습 의욕을 저하시킨다면 저는 그냥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한두 개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시간에 다른 거 더 하면 돼요. 다른 거 더 하면 아셨죠? 대신 어떻게 한다? 체크는 해두자. 아,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구나 하고 이렇게 물음표는 하나 체크해두자. 그리고 나중에 아주 시간이 오래되었을 때 공부를 계속 하다가 야, 저것도 한번 풀어볼까? 오늘은 기분도 좋은데. 아, 오늘은 내가 고기를 먹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한번 저거 원래는 잘 안 되던 건데 한번 풀어볼까? 그렇게 기분 좋은 날 한번 해보는 거지. 공부 쭉 할 때 내가 이 문제는 말이야 오늘 내가 어쨌든 끝내야 될 거야. 내가 이 수학책을 사가지고 말이야 중고등학교 수학책을 사서 내가 이 문제는 내가 오늘 반드시 끝낸다 라고 하는 순간 이상한 데로 가는 겁니다. 이상한 데로 가는 겁니다. 제가 전기기능사 여러분 다산에디 홈페이지에서 질의응답을 막 하게 되는데 문제를 이상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딱 그 문제를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저기 원장님 제가 지금 공부하다가 너무 궁금하게 됐는데 핵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성자와 양성자의 집합인가요? 우주의 원리는 무엇인가?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자격증 공부하자는 건데 그런 거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떤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거는 저는 자격증 시험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께 권해드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전기에 대해서 조금 더 흥미를 느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다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보자 할 때, 또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고자 할 때, 그런 실현의 욕구, 지적 추구의 실현의 욕구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물음표를 하고 두세요. 잘 안 되시면은. 54번. 직류 250V 전압계 2개의 150V용 전압계를 직렬로 접속하여. 자, 지금 여기 150V짜리가 전압계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측정해. 250V의 전압에. 자, 여기 전압이 있는데 이 전압이 250V래요. 각 계기의 지시값은 얼마가 되는가? 자, 여기 있는 내부 저항은 15kΩ이고요. 자, 여기 있는 내부 저항은 10kΩ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각각 합쳤을 때는요, 당연히 250이 돼야 되겠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아니고 2번, 4번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각각 지시값은 얼마큼 되는가? 내부 저항이 클수록 더 많은 전압이 분배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키르호프의 제2법칙 전압 분배 법칙이죠. 자, 공급되는 전압은 각 저항에서의 전압 강하의 합과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와 이쪽의 전압 강화를 합치게 되면 여기 앞에 있는 것과 같게 되는데 저항이 클수록 더 많은 저항이 오게 되죠. 여기 2배가 더 크게 되죠. 아니 1.5배가 더 크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150V, 여기는 100V가 걸리게 될 겁니다. 150, 100, 150, 100, 2번.
큰 내부 저항이 큰 거에 더 많은 전압이 걸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50번 키르호프의 법칙을 맞게 설명한 거예요. 1법칙은 전류, 2법칙은 전압이죠. 근데 1, 2번 답 둘 중에 하나예요. 싸우고 있잖아요, 둘이. 1법칙은 전압이야. 두 번째는 1법칙은 전류야. 싸우고 있잖아요. 맞게 설명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고요. 1법칙은 뭐예요? 전류, 전압, 전류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전류가 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56번. 다음 중 저저항 측정은 자, 저 두 번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자, 더블 브릿지. 볼 것도 없어요. 57번. 직류 500V의 절연 저항계로 절연 저항을 측정하니 2메가옴이 되었다면 누설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I는 어떻게 됩니까? R분의 V. 자, 근데 저항이 얼마예요? 2메가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2 곱하기 메가는 뭐예요? 10의 6승 분의 전압 500V 절연 저항계. 그러면 답은 250 마이크로.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58번. 다음 그림의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그림이 조금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사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에 20, 10, 그 다음에 10, 여기에 20, 10, 그 다음에 1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거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 둘, 여기에 30, 여기에 10. 합분의 곱 40분의 300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답은 7.5. 59번. 다음 회로의 양 단자에서 태분한의 정리에 의한 등가 회로에 변환할 경우 전원 전압과 저항은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태분한 등가 회로가 뭐냐면요. 여러 개를 하나 합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로 보게 되면은 전압이 100V이고 자 25옴, 30옴 회로 복잡하게 되는데 이거 복잡하다. 저항도 두 개고 전압도 하나니까 그냥 전압 하나 그 다음에 저항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서 회로를 좀 분석해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태분한 등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100V가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20대 30이니까 2대 3의 비율로 전압이 걸려요. 그러면은 100V가 두 개의 저항이 있게 되면 즉 자 여기에 100V가 있을 때 여기에 20옴짜리 그 다음에 여기에 30옴짜리 저항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요 양단의 전압을 우리가 이걸 A, B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 양단의 전압은 얼마 걸릴까요? 100을 20대 30이니까 그래요. 여기는 40V가 걸리고 여기는 60V가 걸립니다. 그러면 한 개의 저항으로 나타내게 되면 일단 전압은 60V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항을 나타내는 건데 합성 저항은 여기를 지우고 뒤에서 본 거예요. A, B에서 본 거. 그럼 25옴과 35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렬로 되어 있죠. 그럼 병렬로 되어 있는 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25옴이나 35옴 병렬로 되면 12옴이죠. 그러면은 60V랑 여기 얼마? 12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은 60, 그 다음에 저항은 12로 계산하게 된 것이 답이 되는 것이죠. 그럼 몇 번입니까? 답이 60번에 여기는 1번이죠. 그렇죠? 1번. 60V. 12옴. 60번. 그림 A의 회로를 그림 B와 같이 등가 회로를 구성하게 한다. 자, 이때 V 및 R의 값. 지금 전압은 얼마라고 했어요? 전압은 여기 세로로 되어 있는 거, 여기에 걸리는 거 15가 2대 3의 비율로 걸렸대요. 그럼 여기 얼마? 여기에 전압은 9V가 되는 거고요. 자,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저항은 자 15V 여기 전압원을 단락하고 쇼트시키고 AB에서 본 것. 그럼 AB에서 본 것은 자 이렇게 되겠죠. 저항 하나가 얼마입니까? 0.8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병렬로 있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 그 다음에 또 둘. 하나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2옴, 3옴. 2옴, 3옴. 그러면 2, 3 합성 저항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합분에 곱하게 되면은 1.2 계산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1.2 1.25. 그럼 0.8이랑 1.25에 합쳐지게 되니까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은 합쳐지게 되면은 2옴. 그쵸? 2옴. 9V의 2옴. 답은 몇 번? 답은 60번에 3번. 61번. 태분항의 정리를 이용해서 그림 A의 회로를 B와 같은 등가 회로로 만들려고 할 때 V와 R의 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역시 똑같아요. 자, 이 회로 한번 보겠습니다. 20V가 4대 6의 비율로 걸렸어요. 그러면은 20 곱하기 4 플러스 6분의 우리가 전류는 분배가 되니까 남의 거지만 전압은 저항이 클수록 더 크게 걸리니까 6. 그러면은 10분의 6 하게 되면 얼마? 12V가. 전압은 12V가 됩니다. 자, 이때 저항은요. 저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죠. 저항 하나, 그 다음에 병렬로 돼 있는 게 자,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0.60, 0.60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4짜리랑 6짜리. 이거 합분에 곱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합분에 곱하게 되면 2.4가 되죠. 그러면은 자, 저항 두 개가 직렬로 0.6짜리랑 2.4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거나 같죠. 그럼 이거 두 개 합치게 되면 얼마야? 3옴. 따라서 12V와 3옴의 조합으로 될 수 있다. 10이랑 3.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우리가 풀어봤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62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